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한 블랙록 측에서 해당 XRP ETF와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블랙록이 XRP ETF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XRP E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측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라는 답변을 남겼는데요. 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이런 모호한 대답에서 XRP ETF에 대한 낙관론 자체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XRP ETF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는 XRP ETF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XRP ETF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아니라고 단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남긴 상황에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겨우 진출을 선언했고 이더리움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만 출시하고 여기서 끝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다른 알트코인으로 범위를 넓혀갈까요? 당연히 넓혀가겠죠. 그렇다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코인을 찾고 있을 텐데,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는 SEC 측과의 소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코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송 같은 경우도 리플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고,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ETF의 다음 타자는 리플 ETF가 될 것으로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 규모만 1경 원이 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다가 미국 정부에서도 천문학적인 로비를 해오면서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시로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을 빼고 신청한 모든 ETF를 승인받아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576건을 신청을 해서 575건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SEC 같은 경우는 무려 10년 동안 여러가지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해봤는데, 이번에 블랙록 측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하니까 단번에 승인이 이루어졌죠. 이런 식으로 막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블랙록 측에서 XRP ETF를 준비한다? 당연히 승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XRP 코인에는 천문학적인 기관 자금까지도 들어오면서 대폭 등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발키리 측에서는 XRP ETF 제출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심지어 올해 5월 안에 XRP ETF가 승인될 거라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증권 신탁에 리플을 포함시키면서 기관들의 관심도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탄한 수요까지도 예상이 된다면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철저하게 수익성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해당 XRP ETF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남는 장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XRP ETF가 나올 것이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023년부터의 기본적인 유동성을 살펴봤을 때 지금 보시는 거는 XRP 토큰에 대한 2023년 4분기 유동성 지표입니다. 현재 XRP 토큰이 유동성이 가장 높은 4대 암호화폐로 떠올랐고요. 현재 3등을 기록 중에 있는데, 해당 유동성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가치와 거래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런 유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량도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미국 SEC 측과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XRP의 유동성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XRP 토큰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면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온 솔라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리플을 따라잡지 못했었는데 BNB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 리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리플이 가격면에서 여러가지 폭등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향후의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나거나 하지 않으면 XRP ETF가 출시되거나 이런 식으로 기폭제 역할을 하는 뉴스만 터진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하급수적인 XRP 토큰만 상승하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XRP 소각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번에 총 소각량이 1200만 XRP에 달했는데요. 가치로 봤을 때 한화로는 92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고, XRP 토큰 거래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XRP의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만큼 XRP 토큰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XRP 토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XRP 토큰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난 불장에서 리플이 44,000% 폭등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의 엄청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후에 구독자 여러분들 업비트 계좌가 줄어든 경험에 대해서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내용 냉철하게 집중해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훗날 돌아오는 경험치 그리고 투자 시장을 보는 안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현물 ETF 승인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6,600만원 그리고 리플코인 기준으로 850원까지 단기 급등한 이후에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은 분명히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은 강조를 드렸던 선반영의 중요성 그리고 기적인 급등이 나올 시에 수익 실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하셔야 팔아야지 내 돈인 거지,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돌고 돌 뿐이고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은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고 부를 쌓아나갈 줄 아는 코인 투자를 진정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선반영이라는 투자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선반영으로 값어치보다 더 상승한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저번 영상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머지 발표 이후에 당시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선반영으로 인한 단기적인 하락폭 자체가 크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단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새겨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작고 큰 호재로서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버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투자자들 역시 똑똑해졌기 때문에 선반영과 단기 고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뜻인즉슨 단기적인 고점이 왔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매수세가 많아진 만큼 매도세 또한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 대부분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시장인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망하는 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실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자리에서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구독자분이시라면 똑같은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내 투자금의 비중 관리를 할 줄 알고 단기 저점을 분석한 이후에 단기 고점의 목표가 설정만 할 줄 아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도 안전하게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결과는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도 정말 쉽습니다. 1월 11일 오전 9시 29분 퀀텀 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 파악 이후에 비중을 늘려나가는 추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단기 고점 파악 이후에 4,700원 라인에서 목표가 설정을 도움을 드렸고요. 이렇게 목표가를 미리 걸어두시면은 저녁이고 새벽이고 신경 쓸 필요 없이 해당 목표가 도달하면은 그대로 자동으로 팔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 48분 퀀텀 코인에 대한 목표가 전량 매도 사인 드렸고요. 누군가는 일찍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미리 목표가 설정이 되면서 자는 와중에도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는 퀀텀 코인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든 올라가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업비트 자주 들여다본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수익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꼭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쓰잘데기 없이 책만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거, 수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신경을 안 쓰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월 12일 그 다음날 매도하고 나온 예수금을 놀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점이 잡힌 셀로 오전 9시 49분에 매수와 동시에 1,075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셀러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하고 수익 봤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수익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이 코인 저 코인 백날 모으기만 한다고 의미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는 것이 핵심인 거고, 상승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백날 지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 이번에 단기 급등 전에도 이번에는 오르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해야지, 풀 조금 상승하면은 이번에는 수익 실현 좀 조금 해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까봐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발 투자 시장에서는요, 후회할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습관화 되셔가지고 쌓아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줄이기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이 쉽게 보이고 절대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은 실수, 후회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금은 줄어들고 단기 고점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아야지 내 돈인 거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현에 대해서 쌓아놓고 대상승장 그리고 불장이 오는 타이밍에 강한 비중 그리고 상승 코인을 잡을 줄 아는 실력이라는 것을 키울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영상 하단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입장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짝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혜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